자, 그럼 첫 번째 모델부터 정보를 해보죠. 제일 왼쪽에 있던 게 모델이었죠? 지난 시간의 모델이에요. 지난 시간의 모델을 보고 잘못된 점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금 레이어 구조에 따라 잘못된 점. 보이세요? 얘죠. 네이티브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베이스 레이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지식인 거죠. 이렇듯 아키텍처는 여러분들의 코드에 가질 수 있는 역할과 가질 수 없는 역할, 가질 수 있는 책임과 가질 수 없는 책임을 명시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이 코드가 바른지 안 바른지를 이 판정하는 기준표가 돼요. 얘는 베이스 레이어에 들어가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있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로? 위에 추상 클래스 레이어로 들어가야 되는 코드인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존 모델에서 지금 아키텍처랑 안 맞는 부분, 얘가 틀린 게 아니라 기존 아키텍처는 기존대로 괜찮지만 현재 아키텍처에 기존의 코드가 안 맞는 점을 지목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 아키텍처에서 베이스 클래스에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완전한 지식이거든. URL 가로 열고 따옴표로 이 이미지 경로를 표시한다는 건 완전히 CSS 지식이란 말이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를 더 반성해 볼까요? 데이터라는 2차원 배열을 저번 시간에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프로시저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2차원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2차원 배열을. 그럼 나중에 모든 연산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시겠죠. 데이터에 있는 셀한테 무언가 위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통으로 아는 애가 통으로 편집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미 전제적인 사고인 거야. 제왕적인 사고야. 내가 왕이다라는 사고야. 나는 모든 애들을 다 알고 있지. 나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질 거야. 이러는 거야. 프로시저. 이 데이터 흐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다 통제해야 되는 통제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시저로 짜면 메모리를 적게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이 새끼 다 모아놨으니까. 빈틈이 없어가지고. 메모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메모리의 효율성이 높아진과 동시에 연산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왜? 다 알고 있거든. 내가 이 학급 애들 다 알아. 그러니까 연산이 굉장히 준단 말이에요. 그게 프로시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야. 프로그래밍이 빨라. 실제로 빨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복잡성을 본인이 감당해야 돼. 모든 복잡성을.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미친 척하고 이 게임을 층인 여러 층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지우다가 층 바꿔가지고 다른 게 날라오고 뭐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2차원 배열이니까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 3차원 배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모든 코드를 다. 그렇죠? 또 이거 우리 뭘로 했죠? 정방 행렬이니까 2차원 배열로 생각한 거잖아요. 실제 게임은 어떻게 생겼죠?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 대응 안 되잖아. 이 로직 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감당이 되겠냐고.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이 로직 TID 가지고 데이터를 채우는 로직만 봐도 얘가 물론 블록에서 get을 해서 갖고 오긴 했어요. 그럼 이 블록 get은 뭘 채워주죠? 타입을 랜덤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근데 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얘가 2차원 배열에 들어가는데 2차원 배열에 들어가는 Y값, X값이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데이터 배열의 인덱스로 남아있지 실제 객체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지가 자기의 XY 값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무브를 할 수 있다던가 자기 스스로 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와서 얘기를 해본 건데 이 i와 j 값, 즉 로우와 컬럼 값은 얘의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얘의 데이터인가요? 얘가 가져야 될 거죠. 이건 원래 객체의 데이터란 말이야. 이 객체 거야 원래부터. 얘가 훔친 거야. 왜? 자기가 통제광이니까.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서. 너한테 정보를 주지 않고 내가 통제할 거야. 너는 IJ 몰라도 돼. 왜? 내가 니네들을 다시 재배열할 거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거죠. 객체 지향이라는 건 뭐다?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움직여봐. 이거죠. 객체 지향이라는 건 내 할 일이 아니면 위임하는 거란 말이야. 객체끼리 협력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네가 해. 라는 거야. 어디까지 미룬다? 자기 일이 아닐 때까지 계속 미루는 거야. 그럼 자기는 미룰 사람이 누군지만 알고 있으면 돼. 진짜 자기 할 일만 하고. 이게 바로 역할과 책임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모든 역할 책임을 다 누가 수행할 생각으로 최소 모르겠지만 로우 컬럼 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얘가 지어야 되는 거죠. 얘가 져야 돼. 얘한테 시킬 방법이 없어. 그렇죠? 이건 말로만 객체 지향인 거지 역할을 거의 수행할 수 없는 XY에 관련된 역할은 아무것도 수행 못하겠죠. XY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 더 반성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선택한 목록을 관리하는 selected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누가 셀렉트 되는지 다 알고 있지. 내가 관리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보면 사방에 selected를 지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미시척하고 컨트롤로 두 개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쵸? 선택에 있었는데 이 리스트에 중간에 커넥션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하면 또 선택이 되죠. 이건 또 어떻게 구현할 건데? 다 바꿔야 돼. 그쵸? 다 바꿔야 된다. 왜? 본인이 마스터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로직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렉티드 다 누구한테 위임해야 된다? 내가 내 다음에 누가 선택되는지는 혹은 걔가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가 누구 거야? 데이터가 일단. 블록 거죠. 블록이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선택됐어 안 됐어를. 그러면 내 선택된 그룹도 블록들이 알고 있는 거고 블록끼리 협력하는 거고 블록이 블록 인스턴스랑 협력하는 코드는 블록 내의 지식이기 때문에 블록 거예요. 블록은 내 형제가 누군지 블록이라는 클래스 지식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지. 그에 비해서 얘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프로시저를 짜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데이터 구조가 바뀌면 다 망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보호할 수 없고. 반성회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정도에서 프로시저야? 맞아요. 데이터 배열 만들거나 셀렉티드 배열을 만든 순간 이미 객체지향에 물 건너 간 거야.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겠어요? 이 블록이라는 데이터가 태어날 때 타입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가? 아니죠. 상태가 안 변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쵸? 우리가 왜 객체지향을 쓴다? 끊임없는 변화하는 상태에 대한 변화의 책임을 걔한테 주려고 상태를 우리는 쓸 거란 말이야. OOP는 상태를 쓴단 말이야. 상태를 쓰면 관리가 어려워. 따라서 그 관리를 누구한테 책임지려고?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이미 얘한테 무슨 상태를 다 뺏었어. X, Y 셀렉티드를 뺏었어. 그럼 얘는 뭐 하는 놈이야? 거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녀석이야. 이게 무슨 객체야? 그냥 데이터지. 그냥 변수지. 그러니까 프로시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번 시간 걸. 진짜 객체 지향에서는 블록이 자기의 모든 책임에 맞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어떤 권한을 갖게 되죠? X, Y는 나밖에 모르지롱. 셀렉티드도 나밖에 모르죠. 얘는 한복 그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이전에 선택된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밖에 모르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권한을 얘한테 주지 않는 이상 얘가 그걸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역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뺏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코드에서 걔한테 그 권한을 뺏었기 때문에 걔가 책임도 안 지는 거야. 현실 세계는 물론 이렇게 안 생겼죠. 권한 주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객체지향 세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뺏어서 여기에 전제주의 군지 같은 녀석이 딱 있으면 객체도 걔의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나 권한도 없는데? 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문제는 뭐다? 이 코드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누가 짜면? 폰노이만이 짜면 문제 없다. 우리가 짜면 이 긴 코드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데 아직 폭탄도 안 나왔고 아직 연결 블록도 안 나왔는데 이거 뭐 얼마나 더 감당하시려고. 그렇죠? 이게 20줄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나? 하나는 감당하겠지. 그럼 얘랑 연결되어 있는 얘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번이 더 문제죠. 40줄이 됐는데 그 다음번에 2개 추가하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서 자기가 바라보기 쉬운 데이터에 다 인민군 수용소에 다 몰아넣고 아우지 탄광에서 관리하면 될 것 같지만 체제 붕괴한단 말이죠. 금방. 이게 엔트로피 증가. 엔트로피 순식간에 증가한다. 엔트로피 왜 순식간에 증가하죠? 여기 변화 생기면 여파로 여기 변화. 근데 얘의 여파로 얘가 변화하면 2개의 여파를 받아들인 얘가 또 변화해.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엔트로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감당 안 돼요. 프로시저는 원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냐면 6달짜리 프로젝트가 한 달 남겨놓고 작은 수정사항 하나만 들어와도 완전히 다 망가지고 새로 짜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개발자들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욕하죠? PM 새끼 미친놈이 이걸 이 시간에 받아오면 어떻게 이렇게 욕한단 말이야. 진실은 뭐다? 여러분들이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렇죠? 고객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왜? 자기도 모르는 걸 발주했는데 이제서야 모양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뭐지? 비싼 돈 주고 자기가 원치 않은 프로그램을 받아가라는 건가? 그럴 수 없잖아. 고객은 돈 냈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PM이 딜에 졌다라고 욕을 하고 요구사항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고객은 돈 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주려면 여러분들은 개발 과정에서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짜지 않은 게 잘못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아이템 클래스라는 모델을 사용해 봅시다. 이제 제가 아이템으로 이름 바꿨어요. 아이템이라는 모델을 보면요, 타입과 XY를 받아서 태어나죠. 제가 유틸리티 레이어에다가 유틸리티 레이어 있었죠. 프루프라는 함수를 하나 간단히 정의했어요. 프루프는 오브젝트 어사인이 길고 귀찮으니까 그냥 프루프라고 제가 짧게 줄인 거예요. 그렇죠? 오브젝트 어사인 쓰실 줄 아시죠? 첫 번째 인자가 타겟이고 두 번째 인자부터는 객체가 들어와서 뒤에 있는 객체들의 키들을 계속 타겟으로 옮겨줘서 타겟을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이씨,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첫 번째 인자 디스에다가 이 오브젝트의 키의 값을 다 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개라도 올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그래서 여기 또한 ES6에서는 오브젝트 리터럴에 어떤 게 추가됐냐면 변수 이름과 속성 이름이 똑같을 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요. 이건 언더 타입 콜론 언더 타입과 똑같아요. 요 언더 x 콜론 언더 x와 똑같고, 오브젝트 리터럴이 간단히 줄여서 받아온 세 개를 넣어줄 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셀렉트 되었는지 안 되는지 네가 알아서 관리해. 이전에 셀렉트 된 게 있는지 네가 관리해. 이렇게 된 거죠. 얘한테 충분한 파워를 줬습니다. 그렇죠? 권한을 줬어요. 이제 이만큼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다 얘한테 떠밀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게터들, 그렇죠? 게터가 당연히 늘었죠. 5개 항목이니까 5개 항목을 늘었어요. 책임을 볼까요? 야씨, 이제 너는 XY 알잖아. 네가 움직여. 네가 위치를 네가 관리해. 어디를 움직일지 네가 움직이고, 두 번째로 네가 선택됐으면 네가 선택해. 이때 아이템은 뭘까요? 아이템 또 다른 모델이죠. 또 다른 아이템 인스턴스가 들어온 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들어오면 이 아이템이 셀렉트 되어 있다고 본인을 true로 만들고 프리비어스 아이템을 잡아준 거죠. 항상 선택할 때는 이전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전 아이템 물고서 프리비어스에 박아주면서 본인이 선택됐다고 막아줘. 따라서 싱글 노드 링크드 리스트가 완성이 됐죠. 그렇죠? 기존에는 배열로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해. 왜? 나의 지식은 나와 이전 정도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와 나 이전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전에 전제주의 국가에 모든 애들의 명부를 적어놓은 이 명부가 없어지고 배열이 없어지고 나는 나와 나 이전 녀석은 알 수 있지 정도의 지식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객체가 이 이상을 알게 되면 전체 셀렉티드 목록을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으면 권한 위반이 된단 말이야. 너한테는 그렇게 강력한 파워는 없어. 네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이 정도지. 권한을 제약하면 아까는 셀렉티드 배열에 있는 애들 딱 루프 돌면 이 셀렉티드 애들이 예쁘게 나오잖아. 그쵸? 지금은 순회해서 얻어야 되죠. 그래서 권한 책임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연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아파. 이것도 연산해서 얻어야 되네. 그쵸?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컴퓨터 연락 빠르다. 제가 늘 감정 컴퓨터 연락 빨라. 그래서 사소한 거에 연산이 늘어난 것들은 여러분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셀렉티드 네가 책임져. 선택 안 한 거면 너 펄스로 만들고 프리비어스 네가 날려.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바깥쪽에서는 이제 뭘로 캡슐화된 메소드로 대화하게 됐죠. 상태는 더 이상 관리하지 않고 바깥에서 상태는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바깥에서는 뭘 캡슐화되어 있는 이 캡슐화 됐잖아. 로직은 이렇게 생겼는데 바깥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이렇게 편하게 부른단 말이야. 안에 이런 거 관심 없어. 보여주지도 않을 거니만. 그렇죠? 그래서 기저 모델이 아이템 모델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이 아이템을 소유하는 이제 게임을 만들 건데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 모델 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게다가 이거에 대한 추상 모델, 구상 모델도 없어. 지금 모델 이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좀 더 어려운 책임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is selected list라는 책임을 줬어요. select, unselect, force 같은 경우는 단순한 책임이잖아요. 그쵸? 직관적인 책임이었고요. is selected list는 얘가 selected list 안에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냐를 판정하는 애인데 그쵸? 본인의 previous가 없으면 여기서 리턴은 되겠죠? selected list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두 번째로 previous가 아이템하고 일치해 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previous가 아이템하고 일치하니까 본인 체인이니까 본인이 true 리턴하면 돼요. 아닌 경우엔 특정 아이템에 selected list가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는요 제기를 통해서 알아보면 돼요. 저에 대한 지식,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previous밖에 없기 때문에 previous한테 다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판정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판정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야. previous가 없으면
펄스인 거야. 이 아이템은 셀렉티드 리스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본인의 프리비어스 아이템을 일치하면 true겠죠. 그렇죠? 이 셀렉티드 리스트 아이템은 뭐 하는데 쓰는 거냐면 본인 말고 본인의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템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내가 5개를 선택했으면 내 자신이 마지막 테일인데 나의 앞에 있는 리스트 중에 얘가 포함됐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판정할 수 있는 건 나야 아니야는 내가 아닌 애가 온단 말이죠. 그럼 내 프리비어스가 없어. 그럼 전 셀렉티드도 아닌 거잖아. 그럼 이때 한 퍼스인 거고 내가 판정할 수 있는 건 얘가 내 프리비어스인데 얘 맞아. 내가 아는 애야. 링크드 리스트가 하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면 뭐인 거죠? 야 프리비어스야 넌 얘 아니야? 그럼 얘가 지 프리비어스 찾아보겠죠. 얘가 또 지 프리비어스 계속 찾아보는데 마지막에 프리비어스가 넣을 테니까 펄스로 끝나겠죠. 얘는 리스트에 없는 애야. 얘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연산이 많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아는 게 노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사고가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책임이 프리비어스까지의 책임이니까 자기가 책임 맡고 나머지는 그 다음번 애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 지식은 어디서 왔죠? 이 지식. 본인이야. 본인 클래스니까 본인 클래스에 이 메소드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 언더 프리비어스는 원래 아이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클래스야. 당연히 얘도 이스 셀렉티드 리스트를 갖고 있겠지. 본인의 지식인데 왜 몰라? 그렇죠? 본인의 지식이니까 이거 호출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가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알고 있거든. 이렇게 해서 책임 범위를 축소하면 똑같은 일을 할 때 연산이 많이 발생한다. 그전에는 셀렉티드 리스트라는 어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or each로 돌면 끝났죠. 지금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만큼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그 뒤로 다른 애. 이건 심지어 같은 클래스지만 다른 객체잖아요. 그렇죠? 자기 클래스라고 자기의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야. 인스턴스별로 격리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책임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넘겨줘야 돼. 이게 타 클래스의 메소드로 호출할 경우도 있고요. 본인에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로 호출하는 경우가 더 많아. 더 많아. 객체 지향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열 같은 어그리게이션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어그리게이션 쓰면 이 어그리게이터에 대한 로직을 따로 짜야 돼요. 여러분 백본 같은 거 써보시면 모델 있고 모델 컬렉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짜야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모델을 소유하는 모델도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기 싫으면 코디네이터를 또 만들기 싫다라면 본인 안에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만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컬렉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아키텍처상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컬렉터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컬렉터를 만들면 컬렉터 안에 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컬렉터가 중복 방지 컬렉터였다가 중복을 허용하는 컬렉터가 됐다가 소팅이 되는 컬렉터가 됐다가 순서가 없는 컬렉터가 됐다가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 컬렉터를 추상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가 어떻게 프리비어스 연결할지 어떻게 소팅할지도 다 이 클래스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컬렉터를 만들면 언제나 컬렉터와의 협력 메소드를 계속 만들고 컬렉터 안에 메소드가 뭐의 변화를 받죠? 아이템의 변화를 다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수정하면 컬렉터 같이 수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인딩이 발생한다. 이걸 끊어내는 방법은 컬렉터를 없애는 거죠. 컬렉터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통합된 자료 구조를 안 쓰게 되니까 다 연산으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쓰게 된다. 연산 자료 구조인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알고리즘의 태반은 자료 구조로 되어 있고 자료 구조의 태반은 결국엔 다시 또 알고리즘 돌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메모리와 연산은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메모리와 연산은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요거 뒤에 나오는 클래스 중에 어떤 것들은 다시 연산을 메모리로 치환해가지고 쓰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는 뭘 보고 있는 거죠? 메모리를 연산으로 치환한 거죠. 배열을 링크드 리스트로 치환한 거죠. 같은 자료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연산을 메모리 치환하거나 메모리를 연산을 치환할 수 있다. 그러면 연산을 메모리로 치환하면 좋은 점은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져. 반대로 메모리를 연산으로 치환하면 좋은 점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 메모리가 절감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건 권한을 축소한 거지 메모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같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배열의 원소만큼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구조를 쓰지 않고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프로타입 체인은 대표적으로 뭘까요? 연산을 통해서 메모리를 줄이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그 객체의 키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프로토타입 체인에 넣어놓으면
체인을 놓으면 이 객체에는 그 키가 없는데 체인을 타고 가서 걔를 가져온 거죠. 연산을 통해서 가져온 거란 말이야. 나는 없지만 언더 프로토에 그 키가 있는지를 해시 함수라는 연산을 통해서 거기 있으면 걔를 내 것처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 체인의 골자예요. 왜? 넷스케이프 4.0이 486DX 시대에 만들어져서 메모리가 4메가밖에 없어가지고 넷스케이프 띄우면 메모리가 없단 말이야. 윈도우 98에서. 그래가지고 얘한테 자바스크립트의 대규모 객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 근데 이때만 해도 파워빌더 C빌더로 만든 XML 파스를 막 올리고 싶어. 자바스크립트로. 실제로 파워빌더 4.0에 있는 XML 파스를 자바스크립트 변환한 코드 막 200주짜리가 막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야. 죽어. 다 죽어. 이 메소드를 객체마다 할당하려고 그러면 다 죽어. 그래서 프로타입이 있는 거야. 프로타입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체인을 통해서 걔를 갖고 와. 메모리상에선 그 메소드가 한 번씩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메모리를 줄이는 거죠. 하지만 현대 크롬 브라우저는 어떻게 하죠? 미친. 속도가 빠른 게 더 중요해. 모든 프로타입 체인에 있는 것들을 다 카피해가지고 캐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거기서 그냥 읽어. 더 이상 프로타입 체인 타고 가서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빠른 거야. 크롬에서. 딴 이유가 아니라. 왜? 메모리가 많으니까 이제 메모리 다 카피해오겠다 이거죠. 응? 체인을 매번 타고 가는 연산이 귀찮아. 항상 교환돼요. 이 경우에는 메모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연산을 바꾼 게 아니라 책임 권한을 언더 프리비어스로 제약하기 위해서 건 거예요. 너는 모든 체인을 알 수 없고 너는 딱 언더 프리비어스에 대한 권한만 가져. 나머지는 다시 걔한테 물어봐. 권한의 제약을 걸거나 메모리와 연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 둘을 항상 사용합니다. 이게 다 자료 구조의 일부예요. 자료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 배열이 있어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공부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야놀자가 맨날 있으니까 야놀자 얘기하는데 야놀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학교 가시려면 무조건 알고리즘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리즘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시중에서 알고리즘이라고 붙어있는 책이나 코드 인터뷰 책 사가지고 나오는 수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 책 정도가 다 통과돼야 통과되고 아 나 대충 알 것도 같은데 하고 보고 가시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의 모든 회사는 다 알고리즘 시험 봐요. 무조건 봐요. 수준은 다 비슷합니다. 탑코더를 뗄 수 있으면 무조건 통과하는 거고요. 알고리즘 기초 어쩌고저쩌고 그 책들을 딸딸딸 다 외워서 가면 통과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코드 인터뷰 책 띄우고 가면 통과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어렵게 안 나와. 떼면 돼. 정해져 있다. 그냥 전과 하나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거 다 외웠어. 이걸 어떻게 꽈놔도 난 이거 풀 수 있어. 이러면 다 통과해요. 다 통하다. 근데 알고리즘 테스트는 거의 모든 회사 다 채용하고 있지만 그걸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고 뭐만 결정된다? 널 떨어뜨리지 말지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시면 일단 떨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조건 해결해 놓으세요. 인생에서. 앞으로 개발자가 쭉 가실 거면 그냥 해결해 놔.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언제 아무 때나 그냥 코딜러트 들어가서 수준 레벨 5까지 안 던지면 무조건 풀 수 있게 그냥 항상 그냥 대비해 놔. 미루지 마시고. 더욱더 추상적인 메소드는 is 보드는 외곽선인 거죠. 이게 뭐죠? 인접세를 파악하는 거죠. 인접세. 나의 인접세를 파악한 것도 이제 나의 권한 안에 들어왔어. 왜냐하면 내가 XY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아이템도 XY가 있죠. 특정 아이템에 있는 XY를 조회할 권한은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원래 나의 지식이야. 원래 아이템의 지식이다. 아이템의 XY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템이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지 당연히. 그래서 나의 XY와 아이템 XY의 차이를 이용해서 얘가 나랑 인접셀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책임도 다 얘한테 미루게 된 거죠. 더 이상 게임이 안 해. 네가 하라. 왜? 이 권한만 있으면 네가 평가할 수 있으니까. 권한만큼 책임을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권한, 책임, 동전의 양면을 한 방으로 뭐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할입니다. 역할은 권한과 책임인 거예요. 권한과 책임. 우리가 책임을 부여하고 싶다라면 권한을 부여해야 돼. 두 개가 어긋나면 권한이 깨지든 간에 책임이 깨지든 간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얘가 이런 권한이 없는데 이 책임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데이터를 끌어와야 돼. 리플렉션을 해서 오든 어디 전역 테이블에서 참조해서 끌어오든 뭔가 이상한 짓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로 짜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상사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 도저히 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꼼수를 막 같았어. 막 같았어. 그러니까 통캣에 다 바이트 코드 분석기하고 무슨 리플렉션 분석기만 역시 들어있는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적절한 권한을 줘야지만 적절한 책임을 져줄 수가 있다. 훌륭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조직 내에서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반대되는 일을 하죠. 어떤 책임을 조금 주고 책임을 조금 주는 대신에 권한을 거기에 맞게 주지 않고 더 많은 권한을 줘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만든다든지, 혹은 권한은 되게 조금 주고 책임을 많이 줘가지고 애가 번아웃 되게 만들더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신다면 프로그램 세계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코드들은 다 그냥 제가 짜서 쉽다고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짜져 있어서 쉬워 보이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쉬워집니다. 네. 어떤 관점으로?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맞춰야지라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책임 권한을 맞춰서 밸런스를 이뤄서 동전 양면이 딱 된 상태를 뭐라 부른다? 역할. 문제는 책임 권한을 맞춘 상태의 밸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델한테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었다? 모델이 가져야 되는 모든 데이터는 모델만 알고 있고 캡슐화되어 있는 로직으로 감싸서 모델의 데이터를 얘네들 다 가져가고 싶어. 루부터 이러한 책임들이 도출된 거죠. 일반적으로 객체지향에서 권한은 은닉화돼서 내부 상태로 숨고요. 책임은 표면화돼서 외부 메소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메소드는 이 데이터를 날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캡슐화해서 표현하게 돼요. 캡슐화해서. ATM기, 우리는 은행만 접속할 줄 몰라. 통장 넣으면 돈 나온다. 그쵸? 캡슐화를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 객체지향에서 메소드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되는 거죠. 디스라는 내부 상태에 은닉되어 있는 상태를 사용하고 있느냐와 동시에 이 메소드가 추상화가 충분히 되어 있는 캡슐화되어 있는 메소드냐. 이 두 가지 충족해야지만 객체지향에서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이건 어느 수준으로 캡슐화가 돼야 되느냐는 공개 범위에 달려 있어요. 누굴 향한 메소드들일까요? 퀴즈. 누굴 향한 메소드들일까요? 렌더러, 뷰를 위한 메소드들일까요? 뷰가 이 모델을 알 수 있나? 아니야. 이거 다 누굴 향한 거죠? 게임을 향한 거네. 컨트롤러를 향한 거네. 이 모델이 공개하고 있는 메소드, 추상화하고 있는 캡슐화의 단계 정도는 다 게임이 이해할 수 있고 게임이 몰라도 되는 수준까지로 캡슐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캡슐화를 해야 되는지는 대상에 따라 달라요. 그게 내부 인터널에 사용하는 거냐, 완전 외부로 노출되는 거냐, 혹은 부모 자식 간에만 쓰는 거냐, 혹은 지네들끼리만 쓰는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는 지네들끼리만 쓰는 건데 이 정도인가? 아니야. 이거 게임도 쓸 거예요. 게임이 처음에 진입점을 파악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캡슐화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만약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짜서 코드가 공개되는 대상은 누구다? 누굴까요? 적대적 초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코드를 공개한 대상은 적대적 초딩이야. 이게 뭐예요? 짱구 같은 새끼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 짱구가 왔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 시비를 못 걸어야 돼. 아시죠? 적대적 초딩을 향해서 우리는 캡슐화를 진행한다. 짱구가 와도 ATM기를 깨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물론 깨겠지만 어쨌든 우리 코드도 마지막에 은닉과 캡슐화를 이 처리하는 단계는 항상 머릿속에 짱구를 그리시면 적대적 초딩이 있다.